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준비도 많이 되었고, 그리고 온라인상의 이야기도 많이 회자가 되었고요. 아마 이런 관련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컨텐츠는 귀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2탄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악마에 대한 이야기, 귀신에 대한 이야기, 좀 다른 접근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몇 가지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귀신과 관련된 컨텐츠를 진행할 때 늘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귀신 자체에 대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신이라는 존재 말고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 실제로 증거자료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벽파를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내용을 만약에 설명할 수 있게 돼버리면 없는 게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귀신, 외계인 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컨텐츠들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사라졌죠. 곤지암 관련 컨텐츠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내용을 정리를 쭉 하다가 저희에게 외국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도 서서히 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외국에도 흉가가 있을까? 그리고 외국에도 뭔가 특별한 이상한 내용들이 과연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특별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도 정말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하나씩 차근차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국입니다. 영국에선 실제 논문으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귀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흉가에 있는 귀신 확인법입니다. 총 14가지라고 부르고요. 이걸 GX 레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 흉가마다 등급을 매겨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G1, G2 해가지고 하나씩 나오게 되고 14가지 중에 14개가 다 들어가 있는 집을 가장 무서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각각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매기게 되는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가장 간단한 단계 G1의 단계입니다. 1등급입니다. 1등급은 이상한 소리가 기준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무언가 물건들이 움직이는 소리요. 이런 소리들, 그러니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이상하게 물건들이 움직이는 소리들, 그리고 어선가 드르륵거리는 소리들, 이런 소리가 날 때 무언가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입증이 되면 1등급, 즉 G1 등급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G2 등급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갑자기 다치는 분입니다. 얼마 전 외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그리고 좀 말이 많았던 한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텅 빈 복도의 CCTV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냥 별게 없는 것처럼이지만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쪽에 문이 그냥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물함 쪽입니다. 이런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 말고도 더 다른 현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장난을 치는 것처럼 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문이 갑자기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정도가 G2 등급이라고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이 갑자기 닫히는 부분 말입니다. 자, 이 영상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10월 1일 아일랜드 커크에 있는 중학교에서 찍힌 폴터가이스트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재생수도 약 1300만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던 영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여러분과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급을 매치를 시킬 땐 물건이 갑자기 옮겨지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물건이 날아다닌다거나 떠다닌다거나 자기가 알아서 이동하는 것, 대부분은 자다가 일어나는데 왜 이게 여기 있지? 라고 느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제 분명 탁자 위에 놨던 물건인데 이게 왜 여기로 왔지? 뭐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등급을 넘어선 네 번째 등급으로 가게 되면 공중에 물건들이 혼자 뜨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물건이 공중에 혼자 뜰 땐 4등급을 부여하는데 그거는 귀신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해하기 위한, 위협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5등급인데 전구가 나가기 시작하고요. TV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켜졌다 꺼졌다, 볼륨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대부분 귀신이 장난을 칠 때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볼륨이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이게 다섯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6등급으로 확인할 부분은 동물의 이상한 행동들입니다. 집안에 있는 애견 고양이나 새 아니면 강아지들이 갑자기 혼자 놀랜다거나 허공에 대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공격 자세를 취하면서 짖고 있다거나 울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은 대부분 귀신이 놀라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7등급을 부여할 때는요, 건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면도기, 시계 이런 부분에 무언가 건전지가 생각보다 빨리 달 때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시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귀신이 돌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계속 강제로 돌리면서 그게 뭐 건전지를 빨리 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면도기도 일부러 켜놓는 경우도 있고요. 좀 뭔가 건전지가 빨리 달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덟 번째 등급으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자꾸 들리는 소리, 대부분은 발자국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라던가, 그러니까 어디선가 어디로 이동하는 소리죠. 그리고 어디서는 유리잔 같은 게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릴 때 여덟 번째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등급은 이제 촉각으로 오게 되는데요. 무언가 자기를 본다거나 갑자기 누가 나를 만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선다라는 표현을 쓰죠. 뭔가 쭈뼛쭈뼛한 느낌이 들 때,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여덟 번째, 그때가 직접적인 귀신의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등급을 부여할 때는 눈앞에 무언가 잠깐 보일 때라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경우, 귀신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언가 억울한 혼령이면 혼령일수록 더 오래 보인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흉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집안 어느 부분이 이상할 정도로 기온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온도는 아닌데요. 이상하게 그 방이나 그쪽 공간에 가면 서늘함이 더 느껴지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복도는 괜찮았는데 어느 방에만 들어가면 되게 이상한 한기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곳이 있을 때 11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등급은 이상한 냄새입니다. 뭔가 고기가 썩은 냄새 같은 약간 악취의 느낌이 나는데 대부분 귀신이 자기가 억울할 때, 자신이 사망할 때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후각적 장난을 칠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3번째 등급입니다. 이상한 멍자국이나 이상한 긁힌 자국입니다. 이런 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어느 날 다리를 봤는데 무릎에 멍이 들어있다거나, 근데 대부분 이것도 멍이 들 자리가 아닌데 멍이 드는 경우입니다. 안쪽 허벅지, 그리고 무릎 안쪽. 내가 여기 부딪힐 리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뭔가 이렇게 눌러서 보니까 펄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13번째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몸에 상해를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14번째,
투명한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일 때입니다. 이렇게 총 14개의 단계를 나눠놓고요. 각 흉가마다 이 14가지 중에 어떤 현상들이 흉가에 있는지를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1부터 14까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을 가장 무서운 흉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 하나, 두 개씩 아니면 두세 개씩 깔려있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무서운 곳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영국에서 매기는 GX 레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흉가를 방문할 때 귀신의 레벨, 각 귀신마다 있는 레벨 도표를 보고 그 흉가를 갈지 말지 결정을 한다 라고 적혀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4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흉가가 하나 있습니다. 1부터 14까지 말입니다. 그 흉가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사진만 보고도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니아라면 말이죠. 바로 영국의 최악의 흉가라고 불리는 볼리렉토리라는 흉가입니다. 여기가 1부터 14까지 모든 등급을 부여받은 그곳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정확하게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4가지의 특징에 보게 되면 키워드가 2가지가 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흉가, 저 14가지가 다 부여받았다는 볼리렉토리라는 흉가.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폴터가이스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폴터가이스트라고 얘기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나왔던 14가지 중에서도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폴터가이스트라고 부르는 현상은 뜻 자체는 시끄러운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집안 전체를 흔들고 다니고 물건을 날아다니게 하고요. 가구 등을 부셔버리는 일종의 이상한 현상. 그런 걸 이제 폴터가이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현상 중에서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요. 사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있는 자리에 실제 이제 영매, 채널러들이 가서 뭔가 퇴마의식을 했다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폴터가이스트 현상 자체적인 얘기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바로 그 영상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작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2가지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공간에서 당기는 이제 속된 얘기로 하면 낚싯줄. 그래서 방향에 대한 이동성이 한 곳으로만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힘 조절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폴터가이스트 현상 동영상의 라이브 부분을 보게 되면 2가지가 없습니다. 뭐냐면 천천히 움직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천천히 떠다니는 경우는 없고요. 뭔가 계속 빠르게 휙휙 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곡선이 없습니다. 곡선이 없다는 게 뭐냐면 정말 귀신의 행동이라면 물건을 잡아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곡선적인 루트도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훅훅 움직인다는 거죠. 직선, 그러니까 각도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고 지적을 합니다.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에 보시면 이쪽에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저렇게 떨어지는 경우요. 그러니까 무언가 강제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딘가에 연결된 게 한쪽으로 끌려갔다고 보기 더 쉬운 부분,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곡선적인 부분보다 직선적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옛날 영상이 조금 더 많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영상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믿지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점도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양쪽의 견해니까 말이죠. 그리고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꽤나 예전부터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다루는 대상에 대해서 실제 심리학자였던 윌리엄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학회에서는 이 내용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어떤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에서 의해서 생성된 정신운동의 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적으로 그 명칭을 얘기하면 RSPK라고 부르게 되고요. 재발성 자발 정신운동이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서적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고 외상에 대한 반응이 있어서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나타나진 않았는데 자기는 그게 있다라고 믿는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면 물건이 움직였다. 내 눈앞에서 움직였다에 대한 부분도요. 남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닌데? 뭐가 떠다녀? 근데 자기는 그 물건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초점이 흔들리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림자가 움직여지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놀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건 이제 RSPK라고 부르는 아예 나와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선반에 뭐가 날아다닌다, 그리고 빛, 그리고 미끄러지는 소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RSPK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걸 얘기하면서 증명을 한 자료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 더 벨 위치 사건인데요. 더 벨 위치 사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게 됐다가 처음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다 라고 사람들끼리 얘기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부분도 정서적 스트레스와 외상에 대한 반응 때문에 생겼던 일종의 정신 착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걸 이제 공개도 됐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기사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게 아닌 진짜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의 견해인 겁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느꼈다고 한다면 이걸 누구도 비판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게 맞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대한 부분은 채널러, 즉 영매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이런 내용으로도 사실 설명이 되지 않았던 유일한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심리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아무리 던져도요. 아닌데, 진짜 있는데 14가지의 등급을 다 부여받았던 데도 있는데 그게 바로 잉글랜드의 에식스주에 있는 흉가, 되게 전설의 흉가라고도 부르죠.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흉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보릴 락토리라고 불리는 실제 집입니다. 현재는 터만 남아있고요. 이 집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릴 락토리는 빅토리아 양식의 집입니다. 심령연구원이었던 해리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이 집을 처음 알리게 됩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은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집이기도 하고요. 이 흉가는 1863년 옛 베네딕트 수도원 자리에서 지어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제 성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보면 좋은데요. 해리 프라이스가 되게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실제로 보리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은 교구 목사를 수용하기 위해서 1862년, 그래서 63년에 완공을 하고 1939년 화재가 심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944년 철거를 해서 이 집은 거의 횟수로만 따져도 8, 90년 가까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릴 건데요. 1885년으로 가겠습니다. 1885년 수녀의 모습의 유령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갑자기 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채널러였던 바로 폭스 자매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매를 받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실제로 귀신 출몰 지역에 불을 끄고 귀신의 목소리를 찾는 그런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며 이곳은 귀신이 존재하는 집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됐던 이 볼리저택의 거주자 헨리 볼 목사는 큰 돈을 들여서 퇴마을을 하기 위해 폭스 자매를 불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기는 목사관으로서 사용되었던 곳이었는데요. 점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헨리 폴 목사는 사망을 합니다. 자연사인데요. 사망을 하고 난 뒤에 포이스터 목사 부부입니다. 포이스터 목사 부부가 1892년부터 이 집에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사는 5년 동안 2000번이 넘는 초자연 현상을 경험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령이 누구한테만 자꾸 나타났냐면 사후세계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포이스터의 목사 부인, 마리안이라고 부르고 메리엔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마리안 여사에게 자꾸 나타납니다. 공중에서 물건이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사는 누군가 벽에 써놓은 이상한 글씨들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였죠. 자신의 이름은 라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이 악령은 계속해서 나타났고요. 나중에 화가 났던 그녀가 왜 자꾸 물건을 집어던지냐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내 뼈를 밟고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안 여사는 남편에게 혹시 모르니까 땅을 좀 파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땅을 파지 않고요. 아내의 말을 무시했던 포이스터 목사는 이제 엑소시즘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2000번이 넘는 유령의 공격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인이 윌리엄 글렉슨입니다. 똑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하루는 가족을 괴롭히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불이 치솟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불을 진화하려고 했는데 돌덩어리들이 날아오게 되고 그 집 근처에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해서 집은 전소가 됩니다. 그렇게 이곳은 전설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1943년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이 집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밝혀진 건 사람의 턱뼈와 두개골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몸통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아마 사람의 머리와 몸이 따로 잘린 뒤에 매장된 거라고 추측했던 거죠. 그리고 현재에도 이 집에서는 많은 유령이 찍힌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939년 집이 전소가 되고요. 1944년 집이 철거가 되고 라이프 매거진의 사진 작가가 이 안에 방문해서 이런 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중앙에 보이시는 하얀색 바로 벽돌입니다. 하얀색 벽돌이 공중에 떠 있는 걸 사진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귀신이 출몰한다 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진 장소가 되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바로 이 흉가, 벌리라는 흉가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해봤던 건데요. 한국에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럴 수 있을까가 궁금했고요. 그 안에 살았다라는 사람 이름도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 확인도 해봤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존재했었고 이 집에 거주했다는 걸 확인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볼리 렉토리가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주소를 알았습니다. 보시면 그 연도에 있었던 집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 계신 분에게 직접 부탁을 해서 제가 곤지암 때 했듯이 등기부등본을 뗐듯이 여기도 똑같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실제 이 집의 거주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볼리 렉토리 집의 내부 평면 구조도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건 대저택입니다. 집도 많고 룸도 많고 층도 높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날짜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본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863년 초자연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기점을 하고요. 1900년 7월 28일로 나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1900년 7월 28일 헨리 도슨 엘리라는 사람이 딸 4명과 함께 이 집에 거주한 게 확인됩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사실입니다. 거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기록을 또 확인해 봤는데요. 등본 말고 적혀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이 집에서 약 40야드 떨어져 있는 공간에 황혼의 수녀 유령이라는 것을 봤다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헨리가 갖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아까 보셨던 헨리는 1892년에 사망하고요. 그 뒤에 헨리는 아들이 상속받아서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8년 집이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요. 6월 9일날 아들 해리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집이 비워진 상태가 약간의 공백기가 4개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928년 10월 2일 에릭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에릭 스미스입니다. 이사를 하고 곧장 천장 청소도 하고 하면서 이 안에 기록입니다. 청소를 하다가 젊은 여성의 두개골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두개골이 나온 게 아니고요. 청소를 하다가 이 안에서 젊은 여성의 두개골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얼마 후에 종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창문에 불이 들어오고 마차,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기록도 어딘가에 적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실한 건 1928년 에릭 스미스가 이곳에 들어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스미스는 당시에 데일리 미러에 영국의 일간지죠. 연락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현상 같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심리학 연구에 이제 연락을 요청했고요. 1929년 6월 10일 신문사가 기자를 한 명 보냈고 6월 12일부터 이 기자는 이 집에서 계속적으로 취재를 합니다. 1929년 7월 14일 스미스는 이제 이 집을 떠나려고 하고 다음에 누구에게 맡길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가 1930년 10월 16일 사촌이었던 라이오넬, 알게르네 목사와 그의 아내 마리엔, 아까 얘기했던 포이스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집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들어왔던 사람은 입양딸이었던 애들레이도 함께 들어옵니다. 3명이 같이 들어왔죠. 1935년 10월까지 계속 이상한 일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소리, 창문이 깨지는 것, 병을 던지는 것, 이런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계속해서 확인됩니다. 창문에 유리가 깨져 있고 실제로 유리잔이 깨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2번이나 이때 당시 엑소시즘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기자의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제 등기부등본과 그 뒤에 나와 있던 내용의 같은 얘기였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찾다가 이상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게 됐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뼈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여기가 집이 지어지기 전에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집 근처에 뭔가 유골이 발견되는 부분은 이 전부터도 계속 몇 번씩 있었던 현상이었고요. 근데 왜 유독 뒤에 가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상한 현상은 마리안이었습니다. 목사 부부의 아내였던 마리안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0번이 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직접 경험했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땅을 파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 자료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볼리 이 대저택의 모든 루머를 만들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후에 마리안이 좀 뭔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연구자들은 마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마리안은 실제 이 대저택에 프랭크 페리어스라고 불리는 한 입주자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관계에 대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변명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상한 신음소리, 이상한 가구 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예전에도 귀신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여기 귀신이 자꾸 왔다 갔다, 이거 퇴마를 해야 되겠다. 땅을 파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관들이 실제로 확인을 하고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마리안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정을 했고요. 1948년 프라이스가 사망합니다. 그 이후에 에릭 딩월 그리고 K.M. 콜든이 심리학 연구회였던 SPR 3명은 이 안에서 주장들을 하나씩 확인하게 됐고요. 결국 이 안에서 확인된 건 1956년 출판된 내용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 여자는 그 안에서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이 아셨던 볼리 대저택에 나왔던 귀신의 모든 루머는 이 여자가 만들었고요. 이 여자는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이 없지만 자기가 했던 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숨기기 위한 장치로 귀신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로 만들었던 내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1950년대에 이미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영화로서 폴터가이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심령 이런 내용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50년대에 이 사람이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양심 고백인데 이분에 대한 내용은 다 묻힌 채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도 이곳은 귀신이 나오는 공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안 포스터 여사가 한 말인데 사기적 현상을 일부러 만들었다. 자신이 한 죄에 대해서 들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력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당시에 그런 이유로 했던 건 부적절인 관계 그리고 집에 남편 몰래 초대했던 친구들도 있었다. 파티를 하다 보니까 라는 이야기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귀신이 없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거짓말이다가 아닙니다. 다만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가장 대표적이고 GX 레벨의 최대치라고 불리는 바로 이 집입니다. 근데 이 집에 대한 등본을 확인해보고 실제 이거에 대한 내역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적어도요. 볼리 렉토리라는 집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과거에 이 여사, 이분이 했던 얘기 그 전에는 정말 귀신의 존재가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나왔던 얘기에서는 실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허구였다라는 게 자신의 입으로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볼리 렉토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미스테리 극장, 앞으로 여러분들과 심령적인 부분을 하나씩 더 알아보고 확인해보는 시간 조심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볼리 렉토리 내용 안에 폭스 자매가 와서 퇴마의식을 했다 그리고 귀신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보자마자 거짓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폭스 자매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엑소시즘과 관련돼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했었는데요. 이들은 거짓말이라고 자기들도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 부모님 처음에 장난친다고 그 자기들끼리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요. 뭐 발가락 부득거리는 소리 이런 걸 해가지고 점점 이제 귀신이 나온 것처럼 했다라는 걸로 제가 한번 컨텐츠를 진행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 와서 했다라는 얘기를 보고 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더 조사를 깊게 들어갔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볼리 렉토리에 대한 이제 괴담이죠. 그 괴담은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이 사진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가 조금 말이 많았냐면 실제 벽돌이다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저 자리에 왜 벽돌이 있니? 그리고 벽돌이 왜 저런 색깔을 받지? 왜 벽돌만? 그러니까 저 벽돌의 위치가 애매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고요.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게 그냥 필름에 엮인 거다. 무언가 뭐 현상이 잘못해서 묻은 거다. 그러니까 현상을 할 때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현상하는 자리에다가 뭘 놓고 아니면 빛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창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건물의 어두운 분의 뒤쪽에 있는 뚫려있는 공간 그 안에 들어왔던 불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에 맞다 뭐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이 볼리 렉토리에 대한 괴담이 좀 많이 와전됐고 좀 강하게 들렸다라는 얘기가 분명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괴담처럼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GX 레벨에 대한 부분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 GX 레벨이라는 게 논문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봤지만 GX 레벨이라는 걸로 각 흉가의 레벨을 평가해 놨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지만 흉가 등급이 아니고요. 그냥
고어물을 좋아하고 흉가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신빙성을 얻기 위해 논문에서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한 가지 얻어진, 그리고 제가 그게 왜 거짓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냐면 GX 레벨 1부터 14를 보시면 내용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따 아까도 들어보셨을 때 이제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내용을 듣다 보면 1번이랑 몇 번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스무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느낌은 사실 조금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아니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이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귀신에 대한 부분은 입증을 할 수 없는 영상 자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작 같은데? 라고 얘기하기에도 뭐 말 그대로 나타나 있는 현상 자체는 주작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없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우리에게 괴담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뺐는데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럼 진짜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뒷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